예, 정무 사법행정분과의 이용호 간사입니다. 오늘 세 번째인데 이제 더 이상 이 자리에 서고 싶지가 않습니다. 오늘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은 오늘 아침에 법제처의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의견을 질의했습니다. 법제처는 위헌성 및 법체계상 정합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후퇴시키고 특히 국제 형사사법 절차에 혼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인수위는 법제처와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검수완박법은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 신청권을 법률 단계에서 형해화함으로써 위헌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사법경찰관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사후 영장을 청구하도록 한 것은 위헌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검수완박법은 이미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만들어진 수많은 다른 법률과 충돌되어 형사사법체계에 대혼란이 불가피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중에 이제 보도 자료로 드리겠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파악한 것으로는 31개 법안이 정합성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5.18 진상규명법, 포항지진피해구제법,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등 이런 것들도 다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주목할 것은 국제형사사법공조법, 범죄인 인도법 등은 법무부 장관과 검사를 국제형사사법체계에서 수사의 주재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소 50여 개국과 맺은 여러 형사사법 공조 관련 조약과 한미 행정협정 역시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체결되어 있는데 검수완박법이 통과되면 국제 형사사법 공조의 혼돈과 차질로 그 피해가 국내를 넘어서서 외교 관계로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검수완박법 통과를 위해서 꼼수에 꼼수, 나아가서 묘수까지 지금 동원하고 있는데요. 국회가 점차 희화화되고 있습니다. 부디 민주당은 이성을 회복하시고 입법 폭주를 이 정도에서 멈춰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이상인데요. 오늘 사실 법제처에 저희가 입장을 물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가지고 이번에 지금 발표를 드렸는데 법제처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법에 대한 유권 해석 또 정부 입법을 낼 때 대표하는 기관이고요. 또 국회에서 의원 입법으로 법이 만들어지면 다시 정부로 이제 이게 이송이 되거든요. 이송이 되면 그 법제처가 다시 한번 정합성이나 여러 유연성이나 이런 것을 다시 봅니다. 그것이 문제가 있으면 대통령이 때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부권의 어떤 근거가 되기 때문에 법제처의 입장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주시고요. 제가 아주 전문성 있는 걸 제가 답변 못하면 우리 전문위원께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내용이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제처의 입장, 그러니까 또 사법부의 입장, 그 외에 또 민변이나 무슨 대한변협이나 이런 외부의 입장, 또 참여연대의 입장 다 다르지만 한결같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고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국민들도 민주당이 정말로 그 국회는 절차를 잘 지켜야 되는데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서서 그것을
또 희화화시키고 또 심지어 탈당을 시켜서 변칙적으로 사보임을 하는 이런 모습까지 보면서 국민들이 매우 실망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그런 것들이 이 민주당에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을 표출하도록 만드는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가정으로 말씀드리긴 하는 건데, 만약에 검수완박법이 이번 국회 회기에서 처리가 무산되고 취임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요, 그 경우에는 이제 이 당선이 대통령이 되시는데 그때는 거부권을 행사하시거나 이럴 계획도 갖고 계신 건가요? 그 검수완박법이 통과가 다음 정부로 넘어간다 그런 뜻이죠?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그것은 거부권 행사라고 봅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네. 천지일보 이승현입니다. 여러 곳에서 우려가 일단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럼에도 무리하게 일단 강행을 해서 통과가 됐을 경우에 인수위 차원에서 뭐 어떤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인수위 차원에서 국회를 말릴 방법은 없습니다. 결국은 인수위는 국민들에게 이런 상황을 알리고 국민들의 여론을 국민들의 뜻을 민주당이 겸허하게 무겁게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호소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그 국회 상황을 보면 새로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통과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가정은 전제가 적절치가 않고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디지털타임스 김세희 기자인데요. 그 지금 보면 이제 검수완박법을 민주당, 그러니까 같은 맥락인데 민주당에서 이제 되게 좀 무리하게 추진을 하고 있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와중에 그 윤석열 당선인 대변인께서는 지금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입장이나 이걸 명확히 밝히고 있지는 않은데 혹시 간사님께 뭐 따로 주신 말씀이 있는지 그게 한 가지가 궁금하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데요. 그 법안의 정합성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제 5.18 진상규명법을 좀 예로 들었는데 그 5.18 진상규명법과 이제 거기 법안의 정합성이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질문, 윤석열 당선인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알다시피 민생을 먼저 챙기자 하는 입장으로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그 5.18 진상규명법에서는 관련 범죄 혐의를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도록 돼 있고, 검찰총장은 검사로 하여금 관련 범죄를 수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검수완박법이 통과된다면 수사의 공정성과 정책 중립성 이런 데 대한 논란 때문에 관련자 피해가 제대로 구제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법제처나 저희가 보는 입장입니다. 예, 서울경제 김남균입니다. 항상 당선인 의견 입장을 저희가 여쭤보면은 민생을 먼저 챙기자라는 입장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여기 분과에서 검수완박법에 대한 우려를 표할 때 항상 말씀하시는 게 국민들의 피해가 제대로 구제되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게 민생이 아니고 뭔지 저희가 좀 궁금한데, 당선인께서 그래서 일각에서는 검찰 공화국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피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의도적으로 답변을 안 한다라고 하는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다시 입장을 제가 여쭙습니다. 상당히 까다로운 질문을 하시네요. 정말로 윤석열 당선인께서는 지금 챙겨야 될 혈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검수완박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당선인께서 이걸 국회의를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그런 기본 입장을 갖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질문 주신 대로 이게
이 법이 통과되면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다는 측면에서는 뭐 그것은 민생법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희가 2단계에서 그 대통령 당선인께서 언급하는 것은 저희가 볼 때도 적절치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